한미 전작권, 전시작전 통제권입니다. 보통 일반 작전 통제권이 있고 전시작전 통제권이 있는데요. 평상시에 우리나라는 군대 운영하는 거, 군사 작전은 누가 주도하죠? 우리나라 하죠. 국방부 장관이 가지고 있고요. 또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은 전쟁이 딱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시작전 통제권은 바로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사, 아마 미국이 주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 노무현 때도 사실은 기존에 안보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를 부르짖으면서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전시작전권은 언제 미국이 가지게 되냐면 6.25 때부터입니다. 6.25 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북한군의 공산군의 일방적인 침략 남침으로 우리나라가 막 밀렸잖아요. 그때 일본 원래 유엔 인천 상륙 작전 메가드가 50년 9월 15일에 하기 전에 이미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미군이 유엔군 이름으로.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유엔군을 당연히 지휘해야 되니까 그 작전권은 우리나라가 가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때 유엔군이 이제 미군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죠? 유엔군 중에서 92%가 미군이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게 되고 그 뒤로 한미연합사도 만들어지고 해서 여전히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우리나라 27,000명 정도 주둔하고 있는데요. 그 미군이 우리나라 전시작전권을 가져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찬반 여론이 뜨거웠거든요. 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오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뭐요? 아무리 한 나라의 힘이 세고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와 군사적인 동맹은 연합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아무리 힘센 나라가 되더라도 언제나 국방,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옆에 다른 나라와 협력을 하는 것이 역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통일신라 시대 때 볼까요? 통일신라 때 신라가 삼을 통일했죠. 하지만 당나라하고 서로 친합니다. 반면에 북쪽에 발해가 생겼죠. 안타깝게도 발해는 또 이 당나라와 신라를 견제할 때 일본을 끌어들입니다. 돌궐을 끌어들이고 돌궐. 자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지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보세요. 여기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 자 여기에 발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는 우리 통일신라가 있었거든요. 대동강 이남만 통일이었지 않습니까? 통일신라, 여기 통일신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해가 있고, 이제 당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나라 군대를 말이죠. 당나라하고 신라가 원래는 안 친했어요. 뭐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 제일 먼저 백제를 격파하잖아요. 660년 개백장군 5천 결사대만 싸웠지만 5만 신라 김유신을 이길 수가 없었고, 나당연합군한테 패해서 백제가 멸망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8년 뒤에 고구려가 또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라가 삼국 통일했지 않습니까? 신라가 삼국 통일했는데 당나라가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아시다시피 원래는 백제 격파하고 고구려 격파하고 나면은 신라 이제 도와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가 찾아 만주벌파는 이제 당나라가 니 먹으라 이렇게 됐는데 당나라는 여러분 또 다른 내심 야욕이 있었어요. 백제 격파하고 고구려 격파하고 난 이제 신라마저도 먹으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랑가 모르겠는데요. 이 당나라 새끼들이 백제 격파하고 난 뒤에요. 백제 땅을 차지하려고 웅진도독부를 설치했어요. 웅진도독부, 백제 수도 한때 공주, 웅진이었죠. 공주에. 이 도독부라는 것은 당나라 통치기구예요.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총독부가 있었듯이. 그리고 고구려 격파하고 난 뒤에 고구려 장수왕 이후로는 수도가 평양이었거든요. 평양에다가 안동도호부를 또 설치해. 안동도호부. 신라 수도 금성 경주에다가 계림도독부를 설치해. 계림도독부. 이 말은 뭐죠? 당나라가 백제도 차지하고 고구려도 차지하고 신라마저도 다 묶겠다 해서 계림도독부까지 설치했다고요. 그러니까 신라로 봐서는 배신당했죠. 당나라 이 새끼 뭐지 이거? 약속을 깼잖아요. 이게 여러분 참 희한 중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래 물어볼까요? 북한에 가면 우리로 치면 육군사관학교 같은 게 있거든. 북한에도. 거기에 가면은 그게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교훈 같은 게 역사적인 교훈이. 충격이죠. 일본은 100년 원수, 중국은 1000년 숙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격이죠. 그게 북한의 마인드예요. 일본은 100년 숙적이고
중국은 천년 숙적이 돼. 왜? 역사 배우면 알거든요. 우리는 일본 하면 이제 기억나는 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막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35년 최근이죠. 현 역사로 보면은 35년 식민 지배받았다 보니까 언제나 반일 감정, 반일이 강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좀 더 돌아가 보면요. 일제강점기 때 이상으로 병자호란, 중국에 침략받고 50만 명의 여자가 잡혀가요. 병자호란, 그 다음에 뭐 정묘호란, 그 이전에 돌아가면 우리 고려시대 때 거란, 여진, 홍건적 전부 다 중국입니다. 거란, 여진, 홍건적 침입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늘 우리가 이제 중국과 싸워왔는데요. 이때도 그랬다고요. 당나라가 한반도를 다 차지하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자 신라에는 뭐 했습니까? 이제 신라가 백제 격파시킬 때 신라왕이 누구였죠? 태종 무열왕이었죠. 무열왕이 백제 격파하고 이듬해 죽었어요. 그 다음 문무왕으로 바뀌었거든. 문무왕 때 이제 고구려 격파했거든요. 그리고 문무왕 때 이제 당했죠. 뭐를? 당나라가 문무왕을 잘라버려요. 문무왕을 왜? 계림도덕부 설치하니까 문무왕이 빡치잖아. 문무왕 때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무왕을 계림도덕으로 임명하고 이래요. 그래서 문무왕이 빡쳐가지고 문무왕 이름 좋잖아. 문과 물을 겸비한 왕이잖아. 예? 그래서 이 문무왕이 동해안 수중왕릉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서 바다 용이 돼가지고라도 일본을 막아내겠다는 그 문무왕이 그때 이제 당나라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적이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하죠? 나당 연합이 아니라 이제 나당 전쟁을 치잖아. 나당 전쟁. 들어봤죠? 나당 전쟁을 치잖아요. 신라하고 당나라가 맞짱을 뜬다고. 여러분 신라 대단하죠? 이때 당나라군을 물리칩니까? 못 물리칩니까? 물리칩니다. 그래서 통일을 이루어내잖아요. 그때 유명한 전쟁이 육군에서 매소성 전투가 있어요. 당나라 20만 기병을 착살내버립니다. 압니까? 매소성 전투. 그리고 해군은 기벌포 전투에서 착살내요. 그래서 당나라가 후들들하고 물러간다니까요. 그래서 신라가 통일 신라가 된 거예요. 백제 격파하고 고구려 격파하고 그다음 당나라 몰아내면서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일신라가 됐으니까 당나라하고 영원히 아까 원수였잖아. 조금 전에 나당 전쟁 쳤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 친하게 돼요. 그래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보세요. 이 당나라가 신라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누가 고구려 유민들이 발해를 세우는 거예요. 대조영이. 들어보셨죠? 대조영이. 발해가 들었으니까 이 발해하고 당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왜? 당나라가 고구려를 먹었는데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발해를 세웠으니까. 그래서 이 당나라가 발해를 전제하려고 신라를 끌어들이는 거야. 다시 신라하고 당나라가 또 친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발해는 어떻게 되겠어? 내가 강하니까 나는 홀로 독야청청? 아니요. 일본을 끌어들이는 이렇게. 그래서 옆에 돌궐, 투르크에 돌궐. 이 돌궐하고 발해하고 한편이 돼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리고 당나라하고 신라가 다시 또 한편이 되고. 이게 여러분 외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 나오게 된 건 뭐죠? 우리는 지난 6.25 전쟁 이래로 우리 한반도는 공산국가인 북한과 중공이죠. 막아내고 견제하기 위해서 구소련까지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전시작전권은 바로 한미동맹 주한 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 센 미국이 전체적으로 전시작전권을 가지는 게 옳다 해서 이제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주한 미군이 우리나라 많지 않습니까? 27,000명, 8,000명도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노무현 정부 때 기분 나쁘다. 굳이 우리가 미국한테 이렇게 의존해야 되나? 이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 통제권, 6.25 전쟁 때부터 가지고 있던 미군이 가지고 있던 전시작전권, 전시작전 통제권 줄여서 전작권이랍니다. 이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라고 노무현 때 주장하니까 멋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원래 자주파의 목소리만큼 더 듣기 좋은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왜? 여러분 2030 청년도 그렇지 않나? 나는 부모님 의지하고 싶지 않아. 나는 독자적으로 얼마나 멋있나 많으시 능력도 안 되니까 그지를 하다가 결국은 홀로 쓰기 힘들잖아요. 원래 홀로 쓰기라는 게 멋있기는 멋있죠. 하지만 그것도 때에 따라서는 다른데 외교나 안보에 대해서는요 협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이제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오잖아. 그러면 너가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미군 통제를 누가 한다고? 한국 대통령이 하잖아, 한국.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뭐냐? 야, 안 돼! 철수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듣기에는 자주파 목소리가 듣기 좋지만은, 하지만 안보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미 미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이나 북한하고 달리 우리한테는 이미 역사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영토를 점령하려는 이런 야욕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 미군이 주둔함으로 해서 우리는 지난 70여 년간 전쟁 막아낸 게 누구 덕분인가요? 미군 덕분이죠. 그래서 우리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흔드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한미동맹.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해놓은 업적입니다. 초석을 깔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여러분 친미, 네, 댓글도 친미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 기준입니다. 기준은 더 드리면 안 되지요?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회 시간에 체육 시간에 기준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기준은 움직이면 안 돼 라고 하듯이, 그죠? 기준은 가만두고 옆에 사람들이 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 한미동맹 기준이라 생각해야 되고,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제가 실컷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안보라는 거 금방 말씀드린 대로 듣기에는 그래 자주 국방하자, 우리가 전시작전 가져오자, 임진왜란 때도 사실은 아픈 역사는 있어요. 명나라 군대가 임진왜란 때 도와주러 왔잖아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힘들었던 이유가 전시작전권이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삼군도 통제권은, 삼군 통제권은 가졌지만은, 하지만 그 명나라에서 그 전시작전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순신이만 힘들었잖아요. 그런 사례는 있지만은, 하지만 지금 우리 현재 세계 정세를 볼 때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에서 국력이 6위입니다. 6위. 대단하죠? 이 한반도 우리나라가 몇 등이라고요? 국력이 6위거든. 국력 경제력은 한 12위 정도 되는데, 국력 속에는 이제 군사력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군사력 세계 5위. 제조 K 방사 세계 5위예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미국에서 발행하는 팔릿인가? 그런 잡지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국력이 6위라 그래요. 6위. 그러면 대단하잖아. 그 200개국 되는 나라 중에서 6등이면은, 여러분 수능으로 비교하면은 수능 시험을 쳐가지고요, 상위 4%까지가 1등급이에요. 상위, 아시겠어요? 1등급 몇 프로까지? 4%야. 그러면은 200개국이라 치면은 우리가 6등이면은 100개국으로 치면 3등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순위로 말하면 1등급에 들어가서 서울대학교 갈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수준이.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야 대한민국이 국력 6이다 대단하다라고 하자. 6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시 한반도 주변에 힘센 나라 1, 2, 3, 4등이 다 있는 거야. 1등 누구? 미국. 2등 중국. 그죠? 3등 러시아. 4등 일본. 이렇게 치면은 뭐야 6등까지 했는데 더 공부 잘하는 놈들이, 처음 힘센 놈들이 전부 우리 한반도에 딱 네 나라가 있는 거야. 이럴 때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6위인 것은 대단해. 하지만 우리나라 이 6위를 유지하고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바로 미국하고 일본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바로 외교이자 국방정책이다. 이래 보는 게 맞을 건데요. 자, 드디어 지금 미국이 관세 세게 때리고 하니까 이재명 정권에서 드디어 들고 나왔습니다. 네, 전시작전권, 전작권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도 시기상조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다음 조선일보 뉴스입니다. 자, 역시 똑같은 뉴스입니다. 그죠? 정부에서 미국과 전작권에 대해서 전환시키겠다,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전환하겠다라고 났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현재 사진은 이재명하고 옆에 위성낙관내 안보실장하고 현재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왜냐하면 전작권 회수한다 칩시다. 그러면 미군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우리 주한미군은 이제부터는 이재명 밑으로 들어가서 군대 전시 작전권에 대해서는 지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미군이 여러분이 미군이라 생각해 보세요. 한국을 지켜주고 있고 국방력이 훨씬 더 센 게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이 그 센 나라가 한국 밑으로 들어오겠다? 그리고
모든 작전 통제권을 시키는 대로 하겠다? 노노노 바로 미군 철수합니다. 이러면 이 말은요 미군 하라는 시그널로 비춰질 수 있어서 최악의 이재명 정권의 최악의 업적이 될 수 있다. 왜요? 딴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보 70여 년간 지켜온 한미동맹이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아직 그 누구한테 좋은 일 시키겠어요? 그렇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북한하고 중국에서는 아이고 닐일이야 하고 드디어 사우스 코리아를 중국이 먹을 수 있어서 제2의 홍콩 만들 수 있겠구나. 아주 좋아하겠죠. 신장 위구르 지역, 티베트 지역, 연변 조선족 전부 다 그래 자치지역 없어졌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서 중국과 북한이 좋아할 노릇이다. 왜요? 북한이 여러분 전에 남한하고 통일하고자 하는데 북한 김일성, 김정일이가 당시에 통일의 선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미군 철수였어요. 알겠죠? 미군 철수 주장하는 새끼들이 있다면 그거는 무조건 북한 공산당하고 같은 새끼야. 예? 그래서 앞으로 좀 돌아보고 야 미군 철수하 이런 이야기는 북한 공산당 짓입니다. 그거는 알겠습니까? 저는 역사를 가르쳤던 사람이면서도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절대 전시작전권 통제는 이르다. 말이 마음이야. 우리 마음대로 자주적으로 하고 싶지만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 강력했던 당나라도 신라가 통일했지만 안보를 위해서는 당나라와 신라가 서로 이렇게 협력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안보 외교만큼은 바로 동맹국과 연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시작전권을 회수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미군 철수를 하라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고 미군 철수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는 즉시 중국과 그리고 북한에 먹힐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